시계가 11시 47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서울 외곽의 낡은 모텔 23호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천장의 물 얼룩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 얼룩은 기형적인 나비처럼 보였다. 이곳에서 산 지 3주째였다. 3주 동안 표백제 냄새가 배인 거친 시트와 옆방에서 스며드는 담배 연기. 하루 5만 원의 숙박비가 내 남은 돈을 천천히 갉아먹고 있었다. 오늘 저녁은 크래커 6개와 멍든 사과가 전부였다. 금요일에 월급을 받을 때까지 버텨야 했다. 나흘 더 크래커와 뭐든 찾을 수 있는 걸로. 세상에서 내가 가진 모든 게 바닥에 놓인 2개의 가방 안에 들어 있었다. 하나는 옷가지, 다른 하나는 책 몇 권, 서류, 그리고 버리지 못한 사진 앨범. 그 안에 모든 사진이 가슴에 칼을 꽂는 듯 했지만 얇은 카디건을 어깨에 더 끌어당겼다. 방난방이 제대로 안 돼서 관리인에게 또 불평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구걸하는 자가 선택할 권리가 없다는 할머니 말씀처럼. TV도 작동 안 됐다. 리모컨에 배터리가 없고 어차피 고장 난 것 같았다. 그래서 이 고요 속에 앉아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생각하지 않으려 애썼다. 민호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게 그가 했던 그 말, 이제 진짜 여자가 필요해. 하지만 매일 밤처럼 추억이 밀려왔다. 집을 팔아 서명하는 순간. 파란 셔터가 달린 집, 토마토를 심을 계획이었던 정원. 낯선 사람에게 차 키를 넘기며 현금 300만 원을 받던 순간. 결혼 반지를 저울에 올려놓은 전당포 주인. 민호가 7년 전 내 손가락에 끼워주며 영원한 사랑을 약속했던 반지. 80만 원이 최선이야, 주인이 말했다. 나는 받아들였다. 왜냐하면 민호가 죽어가고 있었고 80만 원이 한 번의 치료, 한 번의 기회, 희망의 하루를 의미했으니까. 4억 원, 남편의 목숨을 살리는 데 든 비용이었다. 나는 모든 걸 바쳤다. 그가 회복하고 암이 완화되며 기운이 돌아오자 그는 이혼 소장을 보내 보답했다. 남은 재산의 반을 가져갔다. 함께 세운 사업도. 그러고는 더 나은 누군가와 새 삶을 시작했다. 나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버린 채. 노크 소리가 들리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3번의 날카로운 소리, 시급하고 큰 운의 심장은 쿵쾅거렸다. 아무도 내가 여기 있는 걸 모른다. 어머니께는 친구 집에 있다고 거짓말했다. 옛 친구들은 내가 약속을 취소한 탓에 전화를 끊었다. 거의 자정의 모텔 문을 누가 두드릴까? 나는 얼어붙어 숨을 죽였다. 노크가 다시 더 세게 왔다. 일어나 문으로 살금살금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구멍을 들여다봤다. 왜곡된 렌즈 속의 젊은 여자가 복도의 형광등 아래 서 있었다. 20대 후반쯤, 검은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고 비싼 청바지와 가죽 재킷 차림. 어깨 너머를 자꾸 힐끔거리며 누군가 쫓아온 듯 불안해했다. 누구세요? 내 목소리가 문 너머로 작고 겁먹은 듯 들렸다. 수진이에요. 김수진. 민호 씨에 대해 이야기해야 해요. 제발, 중요해요. 그가 당신에게 한 짓을 알아요. 그녀가 빠르고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다. 공기가 폐에서 빠져나갔다. 민호. 이 낯선 여자가 민호를 안다. 어떻게 나를 찾았지? 어떻게 내 사정을 아는 거지? 제발요, 수진이 다시 말했다. 이게 얼마나 이상해 보이는지 알아요. 하지만 당신을 해치러 온 게 아니에요. 도우러 왔어요. 민호가 우리 둘 다 속였어요. 우리 둘, 머리가 말리기 전에 손이 데드볼트를 풀었다. 모든 본능이 문을 잠그라고 소리쳤지만 체인을 풀고 손잡이를 돌렸다.
문이 열리자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마닐라 봉투를 쥔 채 서 있었다. 이렇게 늦게 와서 미안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하지만 이 안에 있는 걸 봐야 해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봉투를, 그녀의 얼굴을, 다시 봉투를 봤다. 무슨 진실, 내가 속삭였다. 그녀가 떨리는 숨을 들이마셨다. 그가 당신에게 한 말은 모두 거짓이었어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부터 말할게요. 모든 게 무너지기 전으로 돌아가서요. 행복한 결말을 믿던 때로. 7년 전, 나는 25살이었고 서울의 작은 광고 에이전시에서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했다. 연봉 3,500만 원쯤, 많진 않았지만 직업을 사랑했다. 발코니에 허브를 키우는 작은 아파트, 친구들, 계획들. 단순하고 복잡하지 않은 행복, 다가올 일을 모를 때만 가능한 그 행복. 민호를 만난 건 3월 목요일 밤,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에서였다. 피곤해서 가기 싫었지만 상사가 강권의 드레스를 입고 갔다. 민호가 리프레시먼트 테이블 옆에 서 있었고 물을 가지러 지나가자 그는 미소 지었다. 진짜 눈까지 미소 짓는 불쾌하지 않은 그런. 이 쿠키 진짜 별로예요. 그가 판지 같은 걸 들며 말했다. 근데 손이 심심해서 3개나 먹었어요. 나는 웃었다.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다. 그는 인쇄 회사 영업사원이라고 했고 나는 디자이너라고. 그는 재미있고 대화가 쉬웠다. 1시간이 지나서야 행사가 끝났음을 알았다. 언제 저녁 사줄까요? 그가 물었다. 쿠키가 더 나은 데서 나는 예스라고 했다. 첫 데이트는 작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이었다. 민호는 신사였다. 문을 열어주고 내 삶에 대해 물었고 답을 진심으로 들었다. 언젠가 자기 사업을 하는 꿈을 말할 때 그의 눈이 빛났다. 나는 그 미래의 일부가 되고 싶었다. 1년 데이트. 민호는 공원에서 서프라이즈 피크닉을 준비하고 차 유리창에 손편지를 남겼다. 이유 없이 꽃을 가져왔다. 어머니가 3개월 만에 그를 만나고 부엌에서 나를 끌어당겼다. 이 남자 놓치지 마. 지은아, 어머니가 손을 쥐며 말했다. 좋은 남자야. 놓칠 생각 없었다. 민호는 첫 피크닉 장소인 한강공원에서 토요일 오후에 프로포즈했다. 잔디에 무릎 꿇고 그가 다 묻기도 전에 예스라고 했다. 반지는 단순한 은반지, 작은 다이아몬드,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거였다. 6개월 후 어머니 교회에서 작은 결혼식. 화려하지 않았지만 완벽했다. 어머니가 행복의 눈물을 흘렸고 민호 부모가 먼 지방에서 왔다. 친구들이 자리를 채웠다. 민호가 맹세할 때, 병든 때나 건강할 때,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 사랑하겠다고 나는 모든 말을 믿었다. 진심으로. 결혼 후 민호가 아이디어를 냈다. 우리 사업해보는 건 어때? 저녁 식사 중에 말했다. 인쇄 디자인 회사, 내가 업계 알아. 내가 최고 디자이너잖아. 삶과 사업의 파트너 불안했다. 사업은 위험했다. 대출 받고 저축 털고 미친 시간 일해야. 하지만 민호는 자신만만했다. 함께 멋진 걸 만들자. 테이블 너머 손을 잡으며 약속했다. 우리 미래를 우리 손으로. 그래서 동의했다. 작은 사업 대출과 모든 저축으로 민호 프린트 솔루션을 시작했다. 첫 해는 거의 파탄 날 뻔했다. 하루 14시간 일, 돈 아끼려 라면 먹고 아파트 바닥 매트리스에서 잤다. 침대 프레임을 팔아 프린터 샀으니까? 하지만 천천히 성장했다. 큰 클라이언트 하나, 또 하나, 직원 고용. 진짜 사무실, 우리 이름 문에. 5주년쯤엔 꽤 안정됐다.
부자 아니지만 편한. 파란 셔터집 샀고, 믿을 만한 차, 아이 얘기하고, 걔부터 키우자고. 삶이 좋았다. 그 이상. 사랑하는 남편, 함께 세운 사업, 밝은 미래. 기념일에 민호가 첫 데이트 레스토랑으로 데려갔다. 와인 잔 부딪히며. 영원히 그의 눈이 내 눈을 봤다. 영원히 내 마음 전부로 말했다. 그 영원히 무너질 줄 모르고 기침으로 시작됐다. 사소한 회의 중 목 청소하거나 밤에 살짝. 처음엔 신경 안 썼다. 사람들이 기침하니까? 하지만 3주 후 더 심해졌다. 의사 가봐 커피 마시다 기침 멈추지 못할 때 말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손저으며. 알레르기지. 가을에 그렇잖아 하지만 2월이었다. 피로가 왔다. 집에 오면 기진맥진, 계단 오르는 게 에너지 전부. 저녁 7시에 소파에서 잠들고 주말엔 침대에서 안 일어났다. 일 너무 과해 걱정하며 말했다. 그럴 수 있지 동의했다. 쉬게 하지만 피로는 심해지고 살이 빠졌다. 셔츠가 헐거워지고 얼굴이 야위었다. 말하니 어깨 으쓱. 스트레스야. 괜찮아. 3월에 야땀 시작. 새벽 3시 깨면 시트가 흠뻑. 민호가 떨며 차갑고 축축했다. 세 번째 밤 후 DJ 의사가 말했다. 그냥 알레르기 마지못해 동의했다. 대기실에서 6개월 된 잡지 넘기며 핸드폰 보고 별 걱정 없이 의사가 민호 부르고 나도 불렀다. 목소리의 위화감. 그게 내 위를 떨어뜨렸다. 혈액검사, 엑스레이, CT, MRI. 의사 얼굴 점점 심각. 공포 커졌다. 10월 화요일 진단, 3기암, 공격적, 빠른 성장, 림프절전이 포스터 붙은 차가운 진료실에서 이해 못한 단어들. 의학 용어, 퍼센트, 치료 옵션. 하지만 충분히 이해, 남편이 아주 아프다. 치료 없이 예후 나빠요, 의사 부드럽게. 하지만 적극 치료로 싸울 기회 있어요. 주차장에서 민호가 무너졌다. 강한 남자가 차 조수석에서 아이처럼 울었다. 죽기 싫어, 지은아. 준비 안 돼서 그를 안고 약속했다. 안 죽어. 모든 걸로 싸울게. 뭐든지, 민호야. 뭐든지. 종양 전문의가 계획 세웠다. 화학요법 12회, 방사선 6주 5일, 종양 반응 따라 수술. 돈 얘기. 보험 일부 커버, 하지만 부족. 공제액, 본인 부담, 1,000만 원대 약물. 실험적이라 안 되는 치료. 네트워크 박 전문가. 총비용 3억에서 4억, 합병증 따라 더 어떻게 해? 민호가 공포 눈으로 물었다. 망설이지 않았다. 필요한 거 팔아. 집, 내 차, 상관없어. 내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어. 민호가 나를 끌어안고 어깨에 울었다. 넌 나 안 맞아. 그 말의 진실을 나중에야 알았다. 그땐 더 세게 안았다. 다음 주 치료 시작. 내 인생 사랑이 변해갔다. 머리카락 뭉텅이 빠지고 피부 회색 얇아. 토하고 약해져 일어나지 못했다. 청구서 왔다. 비명 지르고 싶은 숫자 500만, 800만, 1200만. 계속 왔다. 집 재융자 먼저 모든 자본 끌어냈다. 2개월 샀다. 집 팔고 작은 아파트로. 그 돈 의료비로. 차 300만에 팔고 버스 타기 시작. 결혼 반지 전당포 80만. 어머니가 도우려 했다. 퇴직금 제한, 처음 거절. 가족이야, 지은아.
그래서 받았다. 선택 없었으니까. 보석, 옷, 노트북 팔았다. 돈 되는 건 다 그 돈으로 민호 살렸다. 친구들 시간 없고 일과 병원과 보험사 싸움뿐. 피곤해 똑바로 못 봤다. 하지만 불평 안 했다. 민호가 목숨 싸우니까. 이게 내 싸움. 병상에서 그의 가느다란 손 잡고 속삭였다. 이겨낼게. 약속해. 그는 약하게 쥐고 눈 감았다. 함께 살아남을 거라 믿었다. 정말. 10개월 지났다. 민호 고통 보는 10개월. 청구서 쌓이는 10개월. 모든 걸 팔고 충분히 기도하는 10개월. 하지만 기적이 왔다. 민호가 나아졌다. 안색 돌아오고 음식 삼키고 에너지. 걸을 수 있었다. 의사 말, 잘 반응, 종양 축소, 마침내 관화. 병원 화장실에서 안도 눈물. 모든 희생 가치 있었다. 남편 돌아왔다. 빚 때문에 더 작은 아파트로, 하지만 상관없다. 민호 살았으니까. 나머진 함께 재건. 하지만 민호 달라졌다. 처음엔 정상이라 생각. 트라우마 후유증. 하지만 변화 계속, 예상치 못한. 핸드폰 집착. 소파에 앉아 스크롤하며 미소. 물으면 돌렸다. 일 때문 외모 신경, 좋은 신호라 봤다. 빚인데 새 옷 샀다. 지적하니. 그리고 1년 후, 수진과 점심으로 축하했다. 그날 문 두드린 게 믿기지 않아 내가 말했다. 해야 했어, 수진이 미소. 그가 한 짓은 잘못됐어. 누군가 멈춰야 했어. 크래커 먹던 모텔 여자는 사라졌다. 대신 자신의 가치를 아는 여자, 타협 안 하는, 꺾이지 않는 여자. 자유였다. 그의 거짓에서, 고통에서, 내 방식으로 새 삶 짓는 자유. 모든 걸 잃고 나를 찾았다. 내가 알던 것보다 강하다는 걸 진짜 자유였다.